혹시 누군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기분을 온통 망친 적 있으신가요? 별거 아닌 농담인 척 내뱉은 무례한 평가. 혹은 운전 중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확 끼어든 차 한 대 때문에 출근길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던 경험.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해서 혹은 화를 낼 타이밍을 놓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분노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씻으려고 거울을 보는데 아까 그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그 말을 했어야 그 사람이 입을 다물었을 텐데, 바보같이 왜 가만히 있었지? 억울함과 분함이 밀려와서 혼자서 대사를 고치고 그 장면을 수십 번 다시 되감기 합니다. 이불킥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화살은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남들은 그냥 넘기던데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속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상대방이 던진 분노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계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특정 버튼만 누르면 화라는 감정을 자동 배출하도록 설계된 반응 자판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화를 계속 곱씹으면서 나 자신을 벌주는 가장 가혹한 행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뇌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회로를 끊어내는 능동적 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최고의 방어가 되는지, 그리고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뇌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버드대 출신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는 뇌졸중을 겪으며 자신의 뇌를 직접 관찰한 끝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분노나 수치심 같은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의 수명은 고작 90초 내외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며 얼굴이 붉어지는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학물질들이 혈액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씻겨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 30초 정도입니다. 생리학적으로 화라는 감정의 첫 번째 파도는 이렇게 짧고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왜 우리는 90초가 아니라 3시간 아니 3일 동안 화가 나 있고 심지어 10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며 분노할까요? 이미 몸속의 화학물질은 다 사라졌는데 말이죠. 그것은 90초가 지난 후에도 뇌가 스스로 연료를 계속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료의 정체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화학적인 반응이 끝났는데도 우리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는 그 사건을 계속 리플레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어. 이건 너무 억울해. 이런 해석과 스토리를 덧붙여서 이미 꺼진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뇌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뇌는 다음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그 상황을 잊지 않으려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시시대 사자로부터 도망칠 때는 이 기능이 유용했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는 이 기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과정을 뇌과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무한히 반복 재생하고 있는 내 뇌의 습관인 것이죠. 감정은 뇌에 도착한 스팸 문자 같은 겁니다. 알림이 왔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읽고 하나하나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림은 정보일 뿐 나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팸 문자가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본능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 반응을 멈추고 문자를 삭제하려면 구체적으로 뇌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나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정확한 통찰입니다. 동물이나 뇌의 충동 조절 기능이 약한 사람은 자극이 오면 즉시 반응합니다. 누가 툭 치면 바로 주먹이 나가고 누가 욕을 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같이 욕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정의 뇌인 편도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이성의 뇌인 전두엽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넓힙니다. 이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편도체가 운전대를 잡고 폭주하기 전에 전두엽이 개입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생깁니다. 전두엽은 상황을 분석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장기적인 이득을 계산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딱 90초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거창한 명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깊게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물리적인 시간이 편도체의 경보를 끄고 전두엽을 깨우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가장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내일의 내가 지금의 내 반응을 보고 부끄럽지 않을까? 이 질문은 감정에 매몰되어 좁아진 시야를 미래 시점으로 강제 이동시킵니다. 현재의 분노에서 벗어나 더 큰 맥락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의 무례함에 똑같이 화를 내며 내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침착하게 무시하는 것이 훨씬 더 우아하고 강력한 승리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극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자극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상대방의 말이 계속 맴돌며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생각의 고리를 끊어야 할까요?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뻔한 조언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뜯어고치는 아주 정교한 인지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지나가면서 인상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동료가 인상을 썼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이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인상을 썼다거나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추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의 모호한 행동을 나에게 위험한 쪽으로 가장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해서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때 스토리 스토퍼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은 팩트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소설인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동료는 속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이해하거나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회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의 말도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단단한 태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화가 날 때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상황을 봅니다. 내 감정, 내 억울함, 내 상처에만 몰입하게 되죠. 그러면 감정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3인칭 CCTV 시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마치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가 되어 모니터 룸에서 나와 상대방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화면은 흑백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만 보입니다. 저 사람이 팔을 휘두르고 있네.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어. 내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감정을 뺀 채 건조하게 데이터만 읽듯이 상황을 중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라벨링을 합니다.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하면 분노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곧 분노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대신 지금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못 느끼는 척하는 회피가 아닙니다. 감정을 충분히 인지하되 그 감정에 납치당하지 않도록 안전거리 한 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는 순간 뇌는 비상 모드를 해제하고 진정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정말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저 마음만 다스리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패배라고 생각하거나 억울해서 못 참겠다고 말합니다.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죠. 물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인 침묵은 가장 강력한 능동적 차단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을 퍼부을 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연료 공급이 끊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공격이 무력화된 것을 느끼고 오히려 더 큰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당신의 말은 나에게 1%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가장 우아한 반격입니다.
물론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명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록과 보류입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말고 차분하게 상대의 말을 기록하거나 녹음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남기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또한 단호하게 경계선을 긋는 멘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선을 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하시죠. 이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제가 감정을 추스르고 2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잡상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줄지 말지 결정하는 집주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상황의 통제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뇌과학적으로 분노의 첫 파도는 90초면 사라집니다. 그 이후의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연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스토리를 주입하는 것을 멈추세요. 둘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90초의 일시정지를 통해 편도체의 알람을 끄고 전두엽을 깨우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후회를 막아줍니다. 셋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의 해석이 나를 괴롭힙니다. 팩트와 소설을 구분하고 CCTV 시점으로 감정과 거리를 두십시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게 온 정보일 뿐입니다. 넷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보류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단호하게 경계를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상적인 인간관계 마찰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지속적인 폭언이나 교묘한 가스라이팅, 신체적인 위협이 있는 학대 상황이라면 이것은 훈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그 관계를 떠나야 합니다. 또한 트라우마나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 혼자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오랫동안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뇌가 시키는 대로 자동 반응 모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수동 모드로 전환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뇌 회로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성공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는 평온함이라는 새로운 신경망이 깔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려 할 때 속으로 조용히 웃으며 생각하십시오. 어쩌라고 내 평온함이 더 소중해. 당신의 감정 리모컨을 더 이상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